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쏙쏙 한자 300입니다. 오늘은 벌써 우리의 8급 한자가 모두 끝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먼저 보시죠. 잘 보셨어요? 아주 이쁘고 활기찬 동작이었습니다. 처음 한자 보시죠. 흑토? 어떤 한자예요? 그렇죠. 흑토자죠. 흑토자는 어디에서 왔는지 자원풀이를 보시죠.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흑덩이가 보이죠? 밭을 가라 흑덩이가 일어나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흑토자입니다. 필순 보시죠. 흑토자는 어떤 예문에 쓰인지 예문 보시면 토요일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갑시다. 금요일 다음날 일요일 전날이죠. 독도는 우리나라 국토입니다. 국토는 나라의 영토고요. 흑인을 토인이라고 합니다. 토인은요, 문명이 미치지 않은 곳에 토착하여 사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토인이라고 이해하긴 해도 아메리카 토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자, 토자의 활용어를 살펴보면요. 토성입니다. 흙으로 만든 성의 담을 우리는 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토목입니다. 흙과 나무를 통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는 토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뭐가 나왔습니까? 토지입니다. 토지를 한 글자로 하면 흙이 되겠죠. 토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한자가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이 길면 흑토자인데요. 윗부분이 길면 뭐가 됩니까? 선비사가 됩니다. 옛날에 사간과 신사라는 한자를 보고 어떤 사람이 토간과 신토라고 읽어서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매산. 이번 한자는 매산자입니다. 자, 매산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원풀이 보시죠.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산봉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글자가 바로 매산자입니다. 우리가 산봉우리를 보고 그것을 빨리 그리면 바로 매산자를 쓰게 됩니다. 자, 매산자 필순 보시죠. 매산자의 활용 예문을 보시면 나는 동생과 함께 산에 갑니다. 아기바람은 먼저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동산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동산은 마을 부근에 있는 낮은 언덕이나 산을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우리 애국가에 나오죠. 자, 산자와 관련된 활용어를 살펴보면요. 등산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등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겠죠. 하산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걸 하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돌을 닦으러 가면 일정한 경지에 오르면 스승님이 이야기합니다. 하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입산이 나왔습니다. 입산은 뭡니까? 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산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건 뭘까요? 입산 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산에 들어가는 것도 입산이지만 스님이 되기 위해서, 승려가 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는 것도 입산이라고 한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적을소. 이번 한자는 적을소자입니다. 자, 우리 전에 본 거 그렇죠? 작을소자 배웠죠? 그 작을소자에 한획이 더한 것이 적을소자입니다. 자, 적을소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원풀이를 보시죠. 적을소자는 작을소 밑에 삐칠 별을 어우른 자입니다. 작은 것을 다시 일부분을 떨어내었으니 양이 더 적다는 뜻이고 나이가 젊다는 뜻도 되는 것이 바로 적을소자입니다. 자,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떡이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떡이 있는데 그게 맛있으니까 조금씩 떼어 먹어보십시오. 더 적어지죠. 그럴 때 적을 소자가 쓰여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필순 보겠습니다. 필순 간단하죠.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렇죠. 작을 소자를 먼저 쓴 다음에 한 획을 더 그으면 그것이 바로 적을 소자가 되고요. 자, 예문 살펴볼까요? 소년의 모습을 흉내내어 봅시다. 크고 작음은 대소로, 이때 소는 무슨 소? 작을 소, 대소로 말하고, 많고 적음은 다소로 표시합니다. 여기 소는 그렇죠, 적을 소자가 되겠습니다. 3번 미희와 영혜는 귀여운 소녀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예문이 쓰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소년과 소녀일 때 바로 적을 소자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활용하고 보면요, 다소 뭡니까? 많고 적음을 다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최소, 최소는 뭡니까? 가장 적은 것을 우리는 최소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게 아니라 가장 적은 겁니다. 연소, 나이가 적은 것을 연소라고 합니다. 그럼 연소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연로가 되겠죠. 무슨 로? 늙을 로자입니다. 자, 소자와 관련해서 상대어를 살펴볼까요? 적을 소의 상대어는 뭘까요? 그렇죠, 많을 다가 되겠고요. 소자가 나이를 가리킬 때는 젊을 소자라고 그랬죠. 젊을 소의 반대는 바로 늙을 로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해년. 이번 한자는 해년자입니다. 여러분 1년, 2년 할 때 바로 이 해년자를 쓰는데요. 자, 어떻게 생긴 건지 자원풀이를 살펴보면 벼화에 발음 요소인 천을 합친 자로 벼를 심어 수확하게 되면 한 해가 된다는 데서 해를 뜻하는 것이 바로 해년자가 되겠습니다. 해년자의 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년자의 예문을 살펴보면요, 2학년이 되어도 사이좋게 지내자. 소년의 모습을 흉내내어 봅시다. 그는 어느덧 중년의 신사가 되었다. 중년은 40대 또는 40대에서 50대를 중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년자가 어떤 활용어로 쓰이는지 보면요, 작년은 뭡니까? 그렇죠, 올해의 전해를 작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내년이 나옵니다. 내년은 올해의 다음 해죠. 다른 말로는 명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흉년입니다. 흉년은 뭐예요? 그렇죠, 농사가 잘 안 됐을 때를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풍년입니다. 자, 해년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음입니다. 도금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풍년일 때는 해년자의 니은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런데 해년자가 앞에 옵니다. 연대가 아니라 연대가 됩니다. 이럴 때는 니은 대신에 연대라고 읽는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비슷한 말에 뭐가 있냐면요, 한 해의 끝을 뭐라 그래요? 연말이라고 그러고요. 한 해의 시작을 연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말 연시도 역시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가운데 중. 이번 한자는 가운데 중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봤죠? 상중할 때 중이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 있는 중학생 할 때 바로 이 중자를 쓰는데요. 자, 중자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자원풀이를 보시면 광장 한가운데에 깃발을 꽂아놓은 곳을 본떠 가운데라는 뜻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가운데 중자입니다. 필순 보시죠. 자, 예전에 우리가 필순 공부할 때 했죠. 자, 가운데를 통과하는 획은 맨 나중에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쉽게 필순이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보면요, 넌 똥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강아지 똥이야.
권정색님의 강아지똥이라는 동화 기억나시죠? 바로 그 동화의 한 부분입니다. 2번, 이것은 연애의 중심살입니다.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살이라는 얘기죠. 3번, 그가 쏜 화살이 관역에 명중했다. 정확하게 맞히는 것을 우리는 명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운데 중자가 쓰인 활용어를 살펴보면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살펴보시면 중립입니다. 중립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나라의 편도 안 들을 때 그 나라를 뭐라 그래요? 중립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적중. 적중은 명중과 같은 의미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중자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남은 5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심 심심 문문 문문 한전 천전 사례제 세제 마디촌 촌촌 신문 전대촌. 친구들의 활기찬 율동이 우리 마음까지 편하게 합니다. 자, 한자 보시죠. 마음, 심. 자, 이번 한자는 마음심자입니다. 자, 여러분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서 도깨비 집이라는 곳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 막 가슴이 막 뛰죠. 그럴 때 가슴 만져보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자원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뭐가 그려져 있나요? 그렇죠. 바로 심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마음심자입니다. 여러분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하는 건 머리보다는 가슴에서 느껴지거든요. 마음심자 기억하시고요. 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심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면요. 열심히 하는 점 칭찬하기. 어떤 일에 깊이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열심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 이 글의 중심 생각을 말해봅시다. 국어 시연에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3번, 이 고장은 인심이 매우 좋다. 인심은요, 남의 딱한 처지를 헤아려주고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인심이 좋은 마을이 바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죠. 심과 관련된 활용어를 살펴보면요. 심신이 있습니다. 심신은 뭐예요? 마음심, 몸신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과 몸을 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안심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안심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양심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지 마라. 그것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심자는요. 부수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부수인 변으로 쓰일 때 심방변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마음이나 정신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바로 마음심입니다. 자, 마음심이 들어간 한자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생각념자입니다. 진념, 잡념할 때 이 염자를 쓰고요. 두 번째는 생각사. 누군가가 좋아서 생기는 병이 뭐예요? 상사병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한자입니다. 한한, 원한 같을 때 쓰이고요. 자, 네 번째는 쾌할 쾌자입니다. 유쾌하다, 쾌락, 불쾌하다 할 때 바로 이 쾌자를 쓰는데 이 네 글자에 공통적으로 쓰인 것이 바로 마음심이 부수로 쓰였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문. 이번 한자는 문문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봤죠? 자,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자, 문이 보일 겁니다. 두 개의 문짝을 닫아놓은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요. 문이 살짝 열렸죠. 그래서 이 문문자는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출입구의 의미도 있고요. 또 이 문을 같이 출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를 가리킬 때도 이 문자를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아주 명문인 집안이다. 아주 이름난 집안을 명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우리는 동문이다. 동문이 뭐예요? 그렇죠. 같은 학교를 졸업한 친구를 동문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바로 이 문자가 쓰이고요. 자, 필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면요. 백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구는 강아지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주 영리한 진돗개입니다. 2. 나그네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하였습니다. 방문은 방으로 드나드는 문이죠. 3번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큰 문입니다. 남쪽에 있는 큰 문이 남대문이고요. 자, 정문입니다. 정문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니는 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이 정문이고요. 정문의 반대는 뭘까요? 후문입니다. 자, 두 번째 대문입니다. 큰 문을 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 개문. 이 개자는 무슨 개자일까요? 10개자죠. 문을 여는 것을 우리는 개문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문을 닫는 건 뭐라고 그래요? 폐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폐자는 무슨 폐? 닫을 폐자가 되겠고요. 자, 문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되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문문자고요. 문문자 그 사이에 입구자가 있으면 입으로 물어보는 거죠. 물을 문자입니다. 우리가 질문하다 할 때 바로 이 문자를 쓰고요. 자, 문문자 그 사이에 그 안에 귀 이자가 들어가면 뭘까요? 들을 문자입니다. 너 소문 들었니 할 때 바로 이 문자를 씁니다. 문문, 그 다음에 물을 문, 들을 문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밭전. 이번 한자는 밭전자입니다. 자, 여러분 밭 본 적 있습니까? 자원풀이 보시면 가로 세로 나누어져 있는 밭 두둑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네모나게 고랑을 낸 밭을 그린 글자가 바로 밭전자가 되겠습니다. 밭전자 필순 중요하거든요. 필순 보시면 이렇게 쓰고요. 자, 밭전자 예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화전은 불을 놓아 밭을 일군 것을 말한다. 화전은 산이나 들에서 초목에 불을 지르고 그 자리를 파일고 농사를 짓는 밭을 우리는 화전이라고 합니다. 불화자에 밭전자를 쓰고요. 2번, 전은 밭을 뜻하는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논과 밭을 우리는 전답이라고 하거든요. 전은 밭전자, 논은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대전은 충청도에 있는 큰 도시 이름입니다. 대전의 옛날 이름이 한밭이었거든요. 이 밭 전자입니다. 자, 전과 관련된 활용어를 살펴보면요. 전답, 전은 밭이라고 그랬죠. 답은 뭡니까? 논이죠. 전답은 뭐예요? 논밭을 우리는 전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전원입니다. 전원은요, 밭과 동산, 논밭과 동산 또는 논밭과 동산이 있는 시골을 우리는 전원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유전입니다. 유전은 뭐예요? 그렇죠. 기름이 나는 곳을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죠. 차례제. 이번 한자는 차례제자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한자 어떤 한자랑 비슷합니까? 그렇죠. 아우제자랑 비슷합니다. 자, 자원풀이 보시면 자, 뭐가 보입니까? 대나무가 보이죠? 대나무 중 밑에 순서를 나타내는 아우제를 밑에 받치고 있는 글자가 바로 차례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차례제자의 필순 보시면 자, 위에서 아래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차례제자 예문 볼까요?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큰 친구는 연미야. 여기서 제일은 가장이란 뜻이고요. 2번, 이몽룡. 어디서 봤죠? 그렇죠. 춘향전의 주인공 아닙니까? 이몽룡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다. 급제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급제의 반대는 뭘까요? 낙제가 되겠죠. 3번, 그는 그 나라 음악계의 제1인자다. 제1인자는 가장 뛰어난 사람을 제1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활용어 살펴보면 제1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3국이 있습니다. 제3의 나라를 제3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낙제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셔서 상급 학년에 올라가지 못하는 걸 낙제 또는 낙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 마디촌. 이번 한자는 마디촌자입니다. 자, 마디촌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원풀이를 보시면,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자, 손이 보이죠? 손목에서 팔 쪽을 만져보면 뭐가 띕니까? 맥박이 뛰죠? 그 간격이 한치 정도이므로 마디촌을 단위로 쓴 것이 바로 마디촌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디촌자의 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디촌의 예문을 보면요. 첫 번째, 삼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촌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특히 미혼일 때 부르는 말이 삼촌이고요. 2번, 이분과 저는 촌수가 어떻게 되나요? 촌수는 친족 간에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를 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 이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촌각은 썩 짧은 시간,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촌각입니다. 자, 촌자가 쓰이는 활용어를 살펴보면 외삼촌이 있습니다. 외삼촌은 누구예요? 엄마의 오빠나 남동생을 외삼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촌은 뭡니까? 아버지 형제의 아들, 딸이 사촌입니다. 여러분, 사촌일 경우는 뭐가 같은지 아세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촌음은 아까 우리 촌각 배웠죠?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시간을 촌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촌의 광음인들 불가경이라. 아주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란 얘기인데 이 촌음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10개의 한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다가 모르는 한자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자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모르는 한자가 많이 생깁니까? 자,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몰라요. 자, 그럴 때 뭐를 찾냐면 우리는 자전을 찾습니다. 자전은 뭐냐면요. 수많은 한자를 일정한 순서에 의해 모아놓은 책이 자전이거든요. 다른 말로 옥편이라고 하는데 이 자전을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 자전을 찾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3가지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요, 부수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있죠, 음을 알면 그 자음 색인을 이용해서 찾아도 되고요. 세 번째, 찾고자 하는 글자의 부수도 음도 알 수 없을 때는 그 한자의 총 획수를 세어 총획 색인을 이용해서 자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가지 중에 어느 걸로 하면 돼요?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전, 옥편을 친숙한 친구로 여길 때 여러분의 한자 실력은 쑥쑥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한자에 알맞은 훈과 음을 찾아 그 변호를 쓰세요. 훈은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한자 뭡니까? 그렇죠. 바로 문문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두 번째 한자. 작을 쏘가 아니라 적을 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밭 전자가 나왔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의 도금을 쓰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도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는 뭡니까? 제1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마음심의 가운데 중, 심중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해년자에 적을 쏘자인데 연소라고 쓰면 틀린다고 그랬죠.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연소라고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4번, 여선육의 마디촌, 무슨 자가 되겠습니까? 육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바로 자원풀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심장의 모양을 본따 만든 글자는 어느 것입니까? 자,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문제도 잘 푸셨죠?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소학의 구는 욕보 기은 하자면 호천망극이로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갚고자 하면 마치 하늘처럼 닿을 수가 없는 일이로다. 그처럼 큰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자,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죠. 자, 인간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